생각을 하란 말이야. 자, 방금 이제 무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 배웠었지. 무리함수는 그래프를 그리려면 뭐만 따져달라? 꼭지점 따지고 그래프 부호를 따져달라고 했어. 자, 그럼 이제 성질을 배워보도록 할게. 자, y는 가장 기본값 하면서 y는 루트 x라고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선생님 첫 번째, 선생님 얘는 꼭지점이요 0,0입니다 라는 거야. x 안에가 루트 안에가 0 되는 값, 그래서 나오는 y 값은 0. 그래서 꼭지점은 0,0이야. 선생님 정의역은 뭔가요? 라고 하면 정의역은 아까도 말했지만 절대 허수가 되면 안 되니까 루트와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서 얘가 바로 정의역이야. 자, 이제 관건이 치역인데 이 치역을 애들이 너무 찾기 어려워해서 선생님이 만든 방법이 있거든. 그 방법을 먼저 이해하려면 아까 그래프 개형이 총 4개 있다 그랬어. 뿔뿔, 뿔마, 마마, 맞뿔이야.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뿔뿔, 뿔마, 마마, 맞뿔인데 선생님이 하도 애들이 외우기 어려워해서 뿔뿔과 뿔마 여기 1, 2, 4분면에 있을 때는 왼쪽으로 입을 벌려 3, 4분면과 4, 4분면에 있을 때는 오른쪽으로 입을 벌려 라고 외우게 시켰어. 이게 도대체 뭔 뜻이냐라고 하면 치역은 y값이거든. 그 다음에 꼭지점의 y좌표가 바로 치역이야. 보면 요게 요건 거고 요게 요거야. 그래서 정의역 꼭지점만 알아도 정의역과 치역에 일단 숫자를 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선생님 치역은 어느 쪽으로 입 벌려야 돼요? 이걸 되게 어려워해서 내가 만든 방식이 혹시 그 그래프가 뿔뿔이거나 뿔마면 왼쪽으로, 만약에 마마거나 맞뿔이면 오른쪽으로 하면 돼 라고 쉽게 만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프 개형만 알아도 치역을 좀 쉽게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조금 숫자를 바꿔볼게. 마이너스 2 루트 2x 플러스 1 플러스 1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순차적으로 찾아볼게. 꼭지점은 루트 안에가 0 되는 값 마이너스 2분의 1, 컴마 0 돼서 y는 1. 자, 정의역은 루트 안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 그럼 y 쓰고 꼭지점 1 쓴 다음에 어느 쪽으로 입 벌려요, 선생님? 맞뿔이에요. 맞뿔이면 몇 번 그래프죠? 4번 그래프였죠. 1, 2, 3, 4. 4번은 어느 쪽으로 입 벌려요? 오른쪽으로 입 벌린다. 이게 바로 치역이 되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리고 그래프 그려봐 라고 하면 꼭지점 마이너스 2분의 1,1 찍고 맞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그냥 무리함수 이게 끝이야. 그 무리함수는 꼭지점만 찾아도 정의역, 치역, 그래프 개형이 그냥 한 방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더 디테일한 이제 성질을 배우면 유리함수는 같은 분자가 양수여도 1이냐, 2냐, 3이냐, 4이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조금씩 변화했어. 그래서 그때 유식한 말로 어떻게 가르쳤지? 유리함수는 분자의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더 멀어져 라고 가르쳤어. 그치? 근데 무리함수는 그렇게 안 가르쳐도 돼. 왠지 알아? 애들이 되게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더라고. 다행히도. 무슨 뜻이냐? 선생님, 그럼 y는 루트 x랑 y는 루트 5x랑 y는 2루트 x랑 차이점이 뭐예요? 라고 하면 우선 2루트 x는 고은아 다시 루트 몇 x라고 쓸 수 있어? 4x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x 앞에 개수만 볼게. 1, 5, 4. 누가 제일 커? 5. 그 다음은 4. 그 다음은 뭐? 1. 그럼 결국에 큰 순서대로 뭐 하면 돼? 더 위로 올라가면 돼. 무슨 뜻이냐? 이게 루트 x야. 이게 루트 4x야. 루트 5x야. 그래서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위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이해 가셨습니까? 선생님 그럼 마이너스면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여도 똑같겠지. 잘 봐. 얘가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야. 왜냐면 맞뿔마 그래프니까 이쪽이. 그럼 y는 루트 마이너스 2x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올라가면 돼. 이거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한 10x라고 해도 돼. 마이너스 10x. 이렇게. 선생님 그런데 저는 웃긴 게 있어요. 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이면 마이너스 10이 더 작고 마이너스 2가 크고 마이너스 1이 더 큰데 왜 얘가 더 위로 올라갔어요? 라고 하면 그 마이너스는 방향을 결정해 주는 거고 그 앞에 있는 숫자 1, 2, 10만 봤을 때 큰 놈이면 클수록 위로 올라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유리함수에서도 어떻게 배웠냐면 여기가 k면 절대값 k라고 배웠듯이 우리도 또한
x 앞에 값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위로 뭐 한다? 올라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요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284쪽의 개념 1번, 개념 2번, 개념 3번, 개념 4번 이렇게 지금 제가 설명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개념 5번도 어떻게 보면 한 거다. 왜? 평행이동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럼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딱 두 가지 설명하고 오늘 수업 끝내고 그 프린트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 두 개는 뭐냐면 그냥 듣고 넘어가. 내가 5분 만에 끝낼게. 첫 번째는 무리함수랑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지금 머릿속에서는 지금 충돌이 나요. 할까 말까. 그래서 저는 그냥 하고 싶지가 않아서 그건 패스하고요. 우리 역함수만 구하고 오늘 수업 끝낼게요. 왜냐면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그래도 미리 구할 줄 알면 2차 함수 역함수 갈 때 조금 도움되니까. 자,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2차 함수예요. 그래서 아까 배웠죠. 왜 꼭지점이란 단어가 왜 나왔는지. 왜? 2차 함수에도 꼭지점이 있으니까 무리함수에도 꼭지점이 있어야 돼. 근데 선생님, 저 질문이 하나 있어요. 왜? 우리가 기억하는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으면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이에요? 아니에요? 1대1 대응. 아니죠. 왜? 1대1 대응이면 가로로 그었을 때 몇 점에서 만나야 돼요? 한 점인데 얘는 가로로 그으면 몇 점에서 만나요? 두 점에서 만나지 않냐?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 안 되니까 우리 1대1 대응이 안 되면 뭐도 없죠? 역함수도 없어요. 왜냐면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을 만족해야 되거든. 그럼 얘는 선생님 역함수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정답입니다. 근데 이제 머리에서 말이 안 된다 이거야. 선생님이 방금 2차 함수의 역함수가 무리함수고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2차 함수라고 했는데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역함수가 없는데 어떻게 무리함수가 나옵니까? 라고 해서 저는 이러죠. 맞아. 그냥 저렇게만 주고 1대1 대응이냐? 라고 물어보면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역함수가 없어. 근데 내가 그래서 위험해서 A보다 큰 쪽이야 라는 범위를 주어진다 이거야. 즉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그 말 뜻은 뭐냐? 나 저 그래프 다 필요 없어. 나는 필요한 부분은 요쪽만 필요해.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왜? 내가 이렇게 생겨서 가로로 그었더니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남은 부분에서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면 1대1 대응이거든. 그래서 얘가 이 가상의 요쪽이 사라졌으니까 요쪽이 사라짐으로써 점 하나가 날아갔으니까 얘는 항상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 아니냐라는 거야. 그러니까 1대1 대응을 만족하니까 무리함수인 역함수도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가? 그래서 신기하게 무리함수는 늘 역함수 구하시면 맨 뒤에 얘가 뭔가 따라 나와야 돼. 얘가. 왜? 다 살아있으면 안 돼. 살아있으면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그래프 그리고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이거의 역함수 찾으시오. 그럼 만약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친구들은 무슨 생각해? 얘 1대1 대응 아닌데? 근데 그 학생도 졸라 똑똑한 거지. 얘가 1대1 대응 아닌 것도 아는 게 난 대단한 거라고 봐. 1대1 아닌데? 그러니까 얘 역함수 없어. 딩동댕, 뿅. x가 0보다 큰 쪽이야. 1대1 대응이네. 역함수 있겠다. 그게 정답인 거야. 이제는. 이해 가셨어요? 자, 근데 고은아, 우리 역함수 구하라 그러면 x랑 y 뭐 했지? 자리? 바꿨어. 그래서 x랑 y 바꾸면 돼. 그럼 이렇게 생겼어. 아이고, 맞지. 이렇게. 정답 끝. 역함수예요. 근데 이제 저렇게 쓰면 이제 조금 문제가 생기죠. 왜? 아니 선생님 y 는으로 쓰셔야죠. 얘는 y 제곱은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우린 양쪽에 뭐 씌워줄 거야? 루트. 그래서 정답이 뭐가 나오냐? y는 뿔마 루트 x가 나와. 근데 또 틀렸어. 왜 또 틀렸냐? 두 개 나왔잖아. 얘들아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라. 반쪽만 역함수 구했으면 답도 반쪽만 나와야지. 다 나오면 안 돼 이렇게. 그럼 나는 뿔마 중에 선택을 해야 돼. 그럼 도대체 저는 뿔마 중에 뭐를 선택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래프를 그리면 바로 답이 보이는데 잘 봐. 요거 하고 그냥 수업 끝낼 거야. 그냥 내가 설명하고. y는 x제곱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쪽만 살렸어. 0보다 큰 쪽. 그럼 여긴 지금 가상의 이차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 쟤는 있으면 안 돼. 명진아. 간다. 얘를 y는 x에 대해서 접었다 펴봐. 데칼코마니. 그럼 무슨 모양 나와? 요 파란색에 대해서 요 흰 색깔을 접었다 펴봐. 어떻게 나와? 네가 손가락으로 해봐. 그렇지.
요런 그래프가 나올 거야. 이 그래프가 바로 역함수야. 요놈의 역함수. 근데 요 식이 나왔거든? 혹시 기억나, 혜승아? 이 그래프는 뿔 마중에 뭐지? 플러스. 그래서 얘가 y는 루트 x가 정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왜 나는 역함수를 구했는데 뿔마 두 개가 다 나와서 왜 마지막에 그래프를 따져보는 작업을 해야 되냐라고 반문한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미안하지만 판별식, 잘 봐, 판별식, 근해 공식, 그리고 여기 y는 x 대칭, 요 세 개는요 멍청한 새끼예요. 이 세 공식은 멍청한 새끼입니다. 왜 멍청한 식이라고 내가 하냐면 참 안타까워서 그래. 뭐냐? 판별식 너무 좋죠. 수학에서 판별식 안 쓰는 문제가 없을 정도로 정말 만든 새끼 졸라 천재예요. 그쵸? 정말 중요하죠. 근해 공식, 와 이거 너무 중요하죠. 왜? 우리가 인수분해가 안 됐던 식마저도 근을 찾을 수 있는 엄청난 중요한 공식이야. y는 x 대칭, 와 역함수도 막 구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대칭 중에 하나야. 이렇게 유명한 공식들이 왜 멍청하냐면 이 새끼들은 예를 들어서 허수에서 판별식 있어요? 없어요. 허수 판별식 들어봤어요? 허수 판독기 말고요. 허수 판별식 들어본 적 없죠? 허수 근해 공식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허수 y는 x 대칭 봤어요? 없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세 공식은 실수랑 허수인지를 구분 못하고 써버려요. 무슨 뜻이냐면 허수인데 판별식을 쓰고요. 허수인데 근해 공식 쓰고요. 허수인데 y는 x 대칭 시켜요. 그 말 뜻은 뭐냐? 잘 봐. 마지막이야. 너 여기 없어. 너 여기 없다. 여기 없어. 라고 내가 시켰어. 누구한테? y는 x라는 대칭한테. 근데 이 새끼가 난 너가 하는 말 뭔지 모르겠어.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래서 얘는 이 흰 색깔 있죠. 요거를 접었다 펴버려요. 그러니까 이쪽이 나와버려요.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접을 땐 뭐라고 했냐면 너 이쪽 없으니까 이쪽만 접어라 라고 시켰더니 이 새끼가 내 말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야. 내 말 무시하고 싫어요. 저는 완벽한 y는 x제곱을 대칭시키겠어요. 그래서 이 새끼를 접었다 피는 거야. 그럼 이렇게 생긴 함수가 나와버리는 거지. 이해가 오나? 근데 내가 그러지. 야, 내가 이쪽 없다고 했잖아. 근데 왜 너 맘대로 이 전체를 다 대칭시키고 난리야? 그럼 뭐라 그래? 자긴 그걸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야. 저는 그거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무조건 깨끗한 식을 y는 x 대칭시켜서 나오는 식만 적어드리지 저는 저 중에서 누가 답이 아니고 누가 답인지를 구분 못 해드립니다 라고 말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그래프를 그려서 요 부분은 원래 없는 식을 역함수 구해서 나온 거야. 그래서 나도 얘를 마지막에 지워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가 버려지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왜냐면 얘가 뿔뿔 그래프고 얘가 맞뿔 그래프거든. 맞뿔. 맞잖아. 뿔뿔, 맞뿔. 둘 다 나와버리잖아.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야. 왜 안타까워? 너무 중요한 식인데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 궁금한 게 다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알려주고 끝내. 그러고 나서 나한테 너가 그 중에서 답인 거 네가 알아서 찾아서 답 말해. 이렇게 돼버려서 역함수는 꼭 마지막에 무슨 작업을 해야 돼? 아, 정의역이 어디지? 라고 생각해야 돼. 치역이 어디지? 라고. 그럼 물어볼게. 이제 얘가 얘 찾았잖아. 이렇게 쓰면 틀려. 왜? 내가 말했잖아. 항상 역함수는 마지막에 뭔가가 옆에 써져 있어야 돼. 요 옆에. 그게 바로 뭐냐? 정의역이 써 있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이놈의 치역은 항상 0보다 큰 쪽인데 y는 x 대칭시켰으니까 얘도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실제로 맞잖아. 얘 정의역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이해 가세요? 나중에 요거 한 번 더 기말고사 때 대비 때 하면 되니까 아 이런 거 한번 배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프린터로 한번 가볼게. 프린트. 영상은 끄고요. 저번 시간에 뭐였었지? 개념반 도형의 방정식 연습 문제.